자식을 키우는 데는 30년이 걸렸지만 자식 곁을 떠나는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도 떠나보내지 못하고 며느리가 잘 못하진 않을까, 사위가 예의 없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져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결혼한 자식의 삶에 부모가 개입하는 순간 관계는 묘한 균열을 일으킵니다. 의도는 사랑인데 결과는 불편함이 되고 걱정은 오해가 되고 존재는 무게가 됩니다. 누구나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도와주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짐이 되고 도움이 간섭이 되며 존재 자체가 벽이 되기도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기르되 자식의 인생에 들어가려 하지 말라. 오늘 영상에서는 다산 정약용의 깊은 인생 통찰과 함께 부모가 결혼한 자녀의 삶에서 어떤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결혼을 통해 바뀌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울타리이지 지붕이 아니다. 다산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무려 6명의 자식을 낳아 키운 아버지였고 유배지에서 늘 자식에게 편지를 보내며 삶의 방향과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되 그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말라. 여기서 다산이 말한 핵심은 지도는 하되 간섭은 금하라는 겁니다. 자식이 결혼했다는 것은 하나의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으로만 독립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때 부모가 빈번히 방문하거나 사사건건 간섭하게 되면 그들의 결혼 생활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보호막이 아닌 조력자로, 집안의 주인이 아니라 지혜로운 외부인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결혼한 자녀의 집은 내 집이 아니다. 다산은 한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비라 해서 사위의 고삐를 쥐려 하지 말고 어미라 해서 며느리의 주방에 발을 들이지 말라. 이 말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입니다. 조선시대 유교 문화 속에서도 다산은 결혼한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결혼한 자녀의 집은 그들의 인생 무대입니다. 부모가 그 무대 위에 오르면 주인공이 아닌 조연이어야 하고 조연도 때로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최고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걱정은 믿음이 없다는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선택을 믿지 않는 것, 배우자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다산의 명언으로 보는 부모 자녀 관계의 경계. 다산은 한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키우되 그 뜻을 억지로 구속하지 말라. 억지로 꺾은 나무는 오래 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자식의 결혼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식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 어떤 삶을 사는지를 부모가 바꾸려 한다면 결국 관계가 틀어집니다. 다산의 명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3가지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결혼은 자식의 선택이며 그 선택의 결과도 자식이 감당한다. 부모의 자리는 삶의 중심이 아닌 지지대의 자리이다. 이 경계가 지켜질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과 개입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 많은 부모님들이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와주는 것과 간섭은 얇은 선으로 나뉩니다. 다산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했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햇빛과 물이 필요하지만
너무 자주 물을 주면 썩고 만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하면 썩고 지나치면 무게가 됩니다. 특히 자녀가 결혼했을 경우 그들의 삶에 끼어들기보다 묵묵히 지켜보고 요청할 때에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진정한 도와줌입니다. 며느리에게 조언을 가장한 지시를 하거나 사위의 말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훈계를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다산이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배운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수십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결혼과 가정생활에 관한 조언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을 이룬 사람은 그 가정을 경영하는 도를 스스로 배워야 한다. 아비가 일일이 말하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다. 이 말은 한 인간으로서 자식의 성장을 믿고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자녀가 부모에게 조언을 구할 때는 말해주되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자식의 배우자에 대한 판단이나 비판은 자녀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다산은 사랑을 기다림이라고 받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믿어주는 것입니다. 결혼한 자식의 집에 가면 안 되는 이유. 삶의 경계를 흐리지 말라. 다산은 또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거리로 인해 맑아진다. 너무 가까우면 흐려지고 너무 멀면 메말라진다. 부모가 결혼한 자식의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면 자식 부부는 부부로서의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자녀처럼 편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배우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 행동 하나가 곧 가정 내 정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결혼한 자녀의 집에 가면 안 되는 이유는 사랑에서 무너지는 경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미학, 서로를 위한 거리두기. 다산 정약용은 한 말 속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관계란 사랑의 깊이보다 거리의 적절함이 오래간다. 부모와 자식,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과 사위. 이 모든 관계가 편안하려면 결국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고 감정적인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요청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태, 자녀가 기대어 올 때 믿어줄 수 있는 위치,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부모의 자리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용한 믿음. 마지막으로 다산 정약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란 자식의 삶을 안심하고 놓아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는 자식을 평생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떨어져 있음의 용기도 배워야 합니다. 자식이 결혼했다면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입니다. 부모는 문 밖에서 기다리되 문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결혼한 자녀의 집에 가는 발걸음을 조금만 늦춰보세요. 침묵 속에서 더 큰 사랑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다산의 말씀처럼 진정한 부모란 침묵으로도 사랑을 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매일 반복해서 듣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한다면 보다 현명하고 발전되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